안녕하십니까, 사마정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GST의 최근 주담 통화와 이제 2분기가 실적이 이제 곧 잠정 실적이 이제 나올 텐데, 그 잠정 실적을 보기 전에 우리가 1분기 컨퍼런스 콜 자료를 한번 복습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1분기 컨퍼런스 콜 먼저 보고 나서 가장 최근의 주담 통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약을 해보자면 2분기부터 칠러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칠러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스크러버 쪽도 그렇고요. 스크러버 쪽은 신규 매출처 확대 쪽도 그렇고 칠러에서는 MS 확대나 고객사 내 비중 확대 이런 쪽으로 이제 회사는 연중 계획을 잡아놨는데 신규 매출처가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마이크론의 경우에 싱가포르나 일본 등에서 이제 좀 고객사를 또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5개 사이트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미국 이런 쪽으로 해서 5개 정도의 사이트를 갖게 되었고 여기로 납품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 싱가포르와 일본 쪽의 매출의 증가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STM과 인피니온이라는 유럽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 있죠. 이쪽으로의 매출 성장도 본격화되면서 유럽 진출이 확실히 본격화될 것이다. GST의 이제 주요 고객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상 남미 대륙을 제외한 사실상의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대륙에 이제 고객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매출 비중 추이 전체적으로 이제 고객사별, 지역별, 영업이익이나 제품별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GST의 올해 성장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처 다변화를 통한 마이크론과 TSMC 등 탑 고객 확보 노력.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새 매출처를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TSMC는 올해 하반기 안에는 결과가 퀄 테스트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제 초도 물량을 연내 진입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SMC 그 홈페이지 내부적으로는 이 GST가 고객사 이제 좀 공급 업체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TSMC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게 오고 있으면서 다만 이제 TSMC의 내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원래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결과가 이제 다 통보가 오고 나서 장비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한 8월 달까지는 조금 밀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내에서 점유율 1위 달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P3 향으로 다양한 공정으로 납품이 시작됐고 이쪽 한정으로는 포션이 역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랩리서치 쪽으로 칠러 장비 가장 먼저 퀄 테스트를 지금 받은 상태이고 데모를 넣어놓은 상태이고 인텔도 지금 영업으로 뚫으려고 미국 법인에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하반기 신규 장비 납품이 기대가 되고요. 스크러버 제품 다변화 및 플라즈마 힛 촉매 웻 쪽으로 매출 확대를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국내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2분기 말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GST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5년까지 총 13조 원이 투자가 될 것인데 우리도 삼성 디스플레이에 GST도 삼성 디스플레이를 고객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투자가 당연히 이루어지면 GST도 당연히 수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에는 플라즈마 스크러버를 주력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이쪽 관련 대응이 늦어지면서 점유율 향상이 좀 정체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크러버, 이제 장비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스크러버는 일단 메모리, 비메모리 공정에서 모두 사용하면서 해외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구나. 여기서 플라즈마랑 번웻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힛 촉매 웻이라는 부분이 추후 지금 현재 유럽이 번웻인데 힛 촉매 웻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쪽에서 우리가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칠러 같은 경우에는 유럽 고객사를 꾸준히 좀 늘릴 계획이고요. 당장 올해부터 칠러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
EST라고 하면은 지분 한 73% 정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특수 가공 부품들을 공급을 하는데 이게 GST에다가 주는 거다 보니까 GST와 매출이 증가할수록 EST도 구조적으로 비례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는 콜드체인 관련해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 냉동 냉장 PCM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약품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콜드체인 쪽 업체에 긍정적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 쪽의 로보케어라고 하는 쪽에서는 소셜 로봇 생산, 삼성병원이나 이대목통병원하고 협력해서 인지훈련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올해는 유럽 차량용 반도체 매출 성장이 100%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 봉쇄 및 미중 분쟁 관련 영향이 없었다. 칠러가 이제 1분기 수익성 믹스 개선이 났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칠러 매출 비중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스크러버 대비해서 칠러가 이익률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러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익률은 동반적으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환율 효과까지 좀 있었고요. 경쟁사의 스크러버 워터프리 제품의 경우에는 특수 공정에 맞춰져 있고 범용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저온 칠러 및 4세대 냉매나 뭐 친환경 냉매 쪽 관련된 연구는 계속해서 개발 중이면서 고객사들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분기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가장 최근이 7월 13일 주담 통화입니다. 사실 저번 주도 그렇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7월 25일 오늘도 당일도 그렇고 GST 주담 통화님과 한 번 더 통화를 해서 상황을 공유하려고 했었으나 계속 외근을 나가시는 바람에 이번 주 수요일에 연락이 가능하다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27일 그 이후로 해서 아마 통화를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이제 주담 통화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7월 13일 날 했던 주담 통화 이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3의 경우에는 작년 데모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낸드가 먼저 들어가고 있는데 하반기엔 D램 쪽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연말에는 파운드리 쪽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P3는 낸드에 한정하지 않고 이 낸드, D램, 뭐 파운드리 전체적으로 다른 공장 P1, P2 대비해서 우리 회사 장비 포션이 조금 더 잡힐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장비가 예정대로 반입이 지속이 되고 있고 고객사가 뭐 연초 기대했던 것 대비 고객사 캐펙스가 아직 변화를 주고 있지 않으며 뭐 고객사에서도 따로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계획을 아직 수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다만 주가와 시장의 괴리가 많이 과도한 것 같다라고 주담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CSK랑 우리랑 먼저 장비를 했고요. 뭐 유니셈의 주담 통화를 공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유니셈은 그때 안 했습니다. 오스틴 레퍼런스가 없다는 것이죠. 테일러는 유니셈과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유력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오스틴 레퍼런스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GST가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TSMC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예정보다 조금 늦춰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저번에도 말했듯 이거는 안 된다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로 보고 있다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CXMT나 YMTC 뭐 이런 중국 업체 D램이나 낸드 쪽 업체 쪽을 갖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SMIC라든지 뭐 이런 파운드리 업체 쪽 다른 업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살짝 놀랬어가지고 여쭤봤었습니다. 그 결과 뭐 CSOT라든지요. 그 결과 주요 고객사가 CXMT와 YMTC고 SMIC나 뭐 CSOT나 이런 쪽은 기타 고객사로 잡히고 있다. 우리가 SMIC도 고객사로 장비는 주고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사주나 무중 관련된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뭐 잘 내부 사항으로 검토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 이건 공시사항이다 보니 잘못 말하면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8월 중순 이제 2분기 기한에 맞춰서 낼 것이다. 이게
뭐 그렇게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감사해주는 회계법인의 일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GST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고객사를 되게 다변화를 갖고 있으면서 칠러 스크러버에 대해 최근 굉장히 높은 고객사 침투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한 500억에서 550억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올해 제가 직접 계산했을 때는 520억 정도 나왔고요. 대충 그 정도 바운더리에서 한 2천억 정도 멀티플이면 반도체 평균 멀티플이 한 10배 정도 되고 다른 업체들의 멀티플 대비 그러니까 스크러버와 칠러 산업 이런 업체가 과거와 달리 규모의 경제가 없었고 이익률이 올라오지 않았고 친환경이나 이런 게 대두가 되지 않았던 시기에도 멀티플이 한 7배 정도 됐었는데 지금이 한 3배, 4배? 이 수준이라면 4배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저평가 수준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매우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텔, 램리서치, TSMC 이런 쪽으로 고객사를 계속해서 뚫고 또 내년부터는 작년에 올라왔던 급속도로 매출이 올라왔던 장비들이 유지 보수가 이제 내년부터는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매출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쪽을 생각하면 앞으로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한 600억까지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600억을 잡았을 때 2023년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 한 2천억 내외로 가면은 진짜 4배가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업체 자체가 업황 자체가 센티가 안 좋다는 거지 업황이 완전히 망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